안녕하세요. 뷰티풀 모아나입니다. 벌써 3일차 수업편입니다. 돈에 대한 왜곡된 사고방식에서 자신을 구출하자. 자, 오늘도 즐겁게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어제 알려드린 마법의 주문을 실제로 써보셨나요? 손에 쥔 현금이 적어서 돈을 내기 곤란할 때나 막연히 금전적인 불안에 휩싸일 때 이 주문을 중얼거리세요. 물론 낭비의 핑곗거리나 신용카드 할부를 남발하기 위한 면죄부로 이용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합시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돈에 대한 왜곡된 사고방식에서 자신을 구출하자입니다. 이것을 글로 쓰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하기는 그리 쉽지 않아요. 1일차 수업에서 우리가 얼마나 돈의 본질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는지 언급했는데 기억나나요? 우리는 돈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잘못된 지식, 왜곡된 사고방식을 상식이나 당연한 일, 사회적 규칙으로 완전히 믿고 있습니다. 돈을 의식 에너지로 취급하고 돈과 건전한 관계를 맺는 것을 저해하는 돈에 대한 왜곡된 생각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돈은 늘 부족하다. 돈은 더러운 것. 부자는 나쁜 사람. 우리는 돈에 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으로 인해 돈과 건전하면서도 대등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에 관한 세뇌를 알아차리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돈과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잠시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선 정말로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을까요?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소수지만 지구상에는 돈 없이도 살아가는 원주민이 존재하니까요. 물론 현대 일본에서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완전한 자급자족을 실천하며 거의 돈을 사용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관점을 바꾸면 영아나 요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혹은 복역 중인 수감자 등도 직접 돈을 쓰지 않고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요컨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돈은 늘 부족하다라는 생각. 이것도 거짓입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남아돌 만큼 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1000조에는 넘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일본이 파산하거나 경기가 마비된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당신의 지갑에 든 돈에 당신 이름이 박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 은행 금고를 엿본다고 해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내 돈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지갑이나 통장에 들어있는 돈만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여기고 걱정하는 거지요. 전기를 사용할 때 이것이 내 전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돈도 에너지로서 사회를 순환하고 있을 뿐이므로 엄밀히 내 돈이란 존재하지 않는 셈입니다. 만약 당신이 돈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진실은 정말로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오는 돈의 흐름이 막혀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돈은 더러운 것, 부자는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 이는 분명히 말해서 옛날 드라마를 많이 본 영향일 거예요. 악덕 상인이 몰래 돈을 빼돌려서 부자가 되거나 나쁜 관리에게 부정부패를 청탁하는 장면 등을 보며 세뇌당하는 것뿐입니다. 돈이 더러운 것이고 부자가 나쁜 사람이라면 아무도 부자가 되려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의식은 우리가 풍요로워지는 것을 저해하는 잠재적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돈에 관해 잘못된 지식, 왜곡된 사고방식,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의식 중에 누군가에게서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는 물론 당신도 잘 아는 인물이에요. 맞아요. 우리에게 돈에 관한 왜곡된 생각을 전달해 준 사람은 다름이 아닌 부모님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현재 행복한 부자로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구가하고 있다면 문제는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런 돈의 수업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고 인생에서 돈의 문제에 직면할 일도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부모님이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 역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관한 왜곡된 생각을 이어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가난은 유전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해서 자식이 반드시 가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으로 이어진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 부정적 의식이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이어진 결과 자식도 스스로 가난해지는 상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지요. 물론 부모님에게 악의는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 돈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려주려고 하신 거겠지요. 가령 낭비하면 안 된다. 되도록 저렴한 물건을 사라. 저축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 돈은 땀 흘려 버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 못 산다. 돈 때문에 고생한 걸 생각하면 끝도 없다.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아버지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아라 등. 이런 생각이 모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전부 옳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돈에 대한 왜곡된 사고방식은 위에서 말한 세 가지 관념이 바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상식이라 여기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돈의 본질을 중립적으로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돈에 관한 올바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모님도 그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그대로 자식에게 알려준 것일 뿐 나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부모님을 탓해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해야 할 일은 스스로 돈과 건전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고 제 손으로 돈과 관련된 세뇌를 벗어던지고 돈 걱정과 고민,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아가 돈과 건전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고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 역시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자식들 혹은 다음 세대에게 결국 돈에 관한 잘못된 생각과 부정적인 가치관을 넘겨주게 됩니다. 지금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당신 탓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돈의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은 당신의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 부정적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그런 돈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고 부정적인 상태 그대로 놔둘 때 많은 돈을 벌고 사용하는 것은 돈에 대해 부정적인 에너지를 담아 사회에 뿌리는 것과 같아요. 스스로 돈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실어 뿌려놓고서는 행복과 풍요 등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뻔뻔하지 않나요? 한간에서 말하는 복권에 당첨되어도 행복해지지도 풍요로워지지도 않는다라는 징크스는 이러한 돈의 방정식이 적용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액의 복권 당첨자들의 당첨 이후의 삶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당첨된 이후에 행복도가 더 낮아졌다고 답한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서민의 꿈이라고 불리는 복권이지만 안타깝게도 복권을 산다는 것 자체가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의식을 보여줍니다. 복권을 사도 정말로 풍요로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예요. 1.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기와 같은 타력 본원적 발상. 2. 한없이 낮은 확률의 우연에 기대하는 판단력의 결여. 3.
당첨되었을 때 얻는 상금에 붙어있는 부정적 에너지. 쉽게 결과물을 기대하는 타력 본원적인 발상은 나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풍요로워질 능력이 없다라는 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기저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환원율이 50%밖에 되지 않는 극히 투자 효율이 낮은 복권이라는 도박에 돈을 쓰는 것은 스스로 현재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고 눈앞의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의식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설령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해도 그 당첨금은 복권에 당첨되지 못한 사람이 구입한 돈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우리의 의식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당첨금에는 복권에 당첨되지 못한 사람의 아쉬움, 질투, 억울함 등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하겠지요. 그런 부정적인 의식 에너지로 뒤덮인 많은 돈이 돈의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나에게 물밀듯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진짜로 그만한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나는 많은 돈을 갖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여기기까지 하죠. 그런 상태로 흘러넘칠 듯한 돈의 에너지가 찾아오니 복권에 당첨된 내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손에 쥐는 돈이 커질수록 그와 비례하여 에너지의 질량도 커지므로 그것이 부정적으로 기울어지면 부정적인 힘이 증대되어 문제의 규모가 커지는 사태를 막을 수 없어요. 이를 막으려면 결국 시시한 사치나 낭비를 되풀이하고 돈을 잘못 사용하거나 돈에 복수하려고 하거나 사기를 당해 돈을 날리는 사태에 몰리게 되고 스스로 무가치함을 증명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돈에 관한 왜곡된 가치관을 교정하지 못하는 한 복권에 당첨이 되든 안 되든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은 같아요. 물론 이는 복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박이나 투자로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것도 일로 성공해서 단번에 부자가 되려는 것도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은 같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선 여기서 자신의 돈에 관한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의식을 바꾸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손에 넣어도 진정한 의미의 풍요와 행복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실천편에서 다시 만나요. 3회차 수업 요약해드릴게요. 돈에 대한 왜곡된 사고방식에서 자신을 구출하자. 부모님께 이어받은 부정적인 가치관이 가난을 불러온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오해와 착각을 버리고 돈 걱정과 고민 불안에서 나를 해방시키자.